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서 사회정의와 불평등 대단원 마지막 소단원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단원 4단원에서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서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 종류 세 가지 배웠습니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공간 불평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배웠는데, 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금 현재 저희 소단원 5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사회 불평등, 앞서 봤던 경제적 격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공간 불평등에 관한 해결 방안 세 가지 크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제도와 적극적 우대 조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지역격차 완화 정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인 지역격차 완화 정책인데, 지역격차 완화 정책이 뭐냐? 여기 개념 보시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우리 지난번에 비교했었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든지 도시와 농촌, 이런 식으로 공간 불평등에 관해서 지난 사회 불평등 현상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여기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어디냐?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이라고 말을 했죠. 이런 비수도권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런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얻으려는 목적, 결국 결과가 뭐냐면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외된 지역의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핵심이겠죠. 공간 불평등을 해소시킨다. 또 이러한 공간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지역격차 완화 정책의 목적입니다. 즉, 지역격차 완화 정책이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공간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역격차 완화 정책의 종류,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크게 두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자, 국가균형 발전 정책, 말 그대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정책입니다. 자, 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주요 공공기관들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아까 앞서 지역격차 완화 정책의 개념에서 말했듯이 소외된 지역,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공간 불평등 해소한 데인데, 그러한 방안으로 주요 공공기관들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게 국가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근데 전에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동시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 또한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목적은 뭐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입니다. 국가균형 발전 정책, 말 그대로 지방으로 기능을 분산해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런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구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입니다. 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용, 발전, 균형 이렇게 세 가지 모티브로 창설된 위원회인데, 자, 2003년 8월부터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업을 이어오다가 여기 보시면 2018년 10월에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혁신도시가 뭐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혁신도시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국의 혁신도시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강원도 원주도 있고 경북 김천, 뭐 대구, 울산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혁신도시에서는 각각 도시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도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북 김천 선진형 교통인프라의 물류 거점, 친환경 첨단 도시,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첨단 녹색 도시. 자,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대구 경북권 산업 클러스터 중추도시, 고급 인력 배출의 교육 혁신 도시. 이런 식으로 각 혁신 도시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산업들이 다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주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경북 김천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이 중심이었죠? 교통인프라, 그 다음에 친환경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첨단 녹색도시. 이렇게 핵심이 두 개가 있겠죠. 교통인프라, 첨단 녹색도시.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냐 한번 보면 여기 경북 있죠. 경북. 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런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경북으로 이동한 겁니다. 지금 경북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상태죠. 자, 보면은 선진형 교통인프라의 물류 지점이라 했는데 교통인프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이런 식으로 교통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첨단 녹색도시에 관련된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런 것들이 지금 경북에 보면은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들이 이동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국의 혁신도시들의 그 사업, 그 지역의 사업에 맞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자,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이제 각 지역별 혁신도시의 핵심 사업과 어떤 공공기관들이 이전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공공기관 이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총 153개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했는데 그 중에 혁신도시에 112개가 이동한 상황입니다. 자, 아까 지역 중에 혁신도시 중에 진주가 있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 경남이죠. 그죠? 경남. 자, 경남에 어떤 기관들이 이동했냐? 총 11개가 이동했는데 중앙관세분석소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총 11개의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거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지금 밑줄 쳐놓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자, 전부 다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이동한 기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문이 드는 게 어차피 혁신도시에 모든 기관들이 집중되면은 어차피 다른 지역은 공간 불평등이 생기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왜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진주를 기점으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이동한 모습인데, 자, 진주로 이동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주변 도시와 지역이 발전됩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진주 주변 도시 예를 들면 사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주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변 도시에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에 발전하겠죠. 그죠? 자, 어떤 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냐? 상권,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자, 이런 혁신 도시에 주요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옵니다. 소위 말하면 하청 기관들이 함께 오는데 이런 하청 기관과 혁신 도시의 공공기관들이 합쳐서 거대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죠.
이런 일자리 인프라 구축은 지역사회의 실업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 도시에만 공공기관이 이동이 집중된다고 해서 주변 지역이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지역 또한 이 인프라를 기점으로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혁신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이 하나 더 있겠죠. 수도권의 인구 이동으로 인한 인구 재분배 역할, 공공기관과 각종 관련 기업들이 이동하면서 인구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예전에 수도권에서 주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사,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지금 수도권에는 인구가 과다 상태로 했죠. 수도권은 인구 포화 상태인데 이런 인구들이 전부 지방으로 가면서 지방 인구는 늘어나고 수도권의 과포화 상태는 줄여준다. 즉 인구의 균형을 맞춰준다. 인구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지역의 발전과 또한 인구 재분배 역할을 함으로써 인구의 균형을 맞추고 또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혁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혁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혁신도시라든지 등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수도권으로부터의 기능 집중 현상 완화, 아까 말했죠. 인구라든지 또한 기능을 지방으로 옮김으로써 지방이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다 설명했죠.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결국 주요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기능된 각종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공간 불평등이 해소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차 완화 정책 중 첫 번째,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경차 완화 정책의 두 번째 종류, 자립형 지역발전 전략입니다. 자, 자립형 지역발전 전략은 뭐냐? 말 그대로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즉 지역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 같은 경우에 지역 그 자체나 혹은 지역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품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세한 거는 뒤에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지역 그 자체나 혹은 지역 상품을 브랜드화한다 했는데 그 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탐색, 계획 수립, 기대 효과,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 보시면 재정 및 투자, 주민의 아이디어, 제안, 참여, 봉사 등으로 부존 자원을 조직합니다. 자, 여기서 부존 자원이란 뭐냐? 그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나타낸 자원이 부존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존 자원을 찾았으면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자,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정합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세계 지향성을 동시에 고려해 지역의 브랜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기대 효과가 마지막으로 있겠죠. 만듦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사회를 역동화, 좀 더 활동적이게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자, 아까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 중에 첫 번째로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있죠. 보물섬 남해라서 도도외도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해라는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 시킨 겁니다. 브랜드화. 자, 어떤 의미로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시켰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 남해군은 섬이 많죠, 그죠? 그래서 도도하다, 자신감이 많다. 우리가 흔히 도도하다는 말을 쓰죠. 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도의 연속적인 발음으로 재미를 부여하여 남해의 이미지를 살린 네이밍으로 도도해도 라고 남해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브랜드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교가 있는 창성고등학교 남해 지역이 어떻게 브랜드화를 시켰냐 먼저 살펴봤는데 다른 도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왼쪽을 보시면 사천의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자,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산업이 유명하죠, 그죠? 항공우주산업. 자,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여기 보시면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역의 강점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참진주라고 되어 있죠. 참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시킨 거냐면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진주를 의미한다 라고 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 즉 지역 자체를 상품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 상품을 브랜드화하는 건데 지역 상품을 브랜드화한다는 건 말 그대로 각종 지역의 특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각종 지역의 특산물들을 지도상으로 표기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 여기 같은 경우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의 유명한 상품들을 브랜드화해서 지역을 알리는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의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남해가 나왔죠, 그죠? 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유자가 유명합니다. 유자가 특산물인데 이러한 유자를 지역 상품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해 유자 하면은 잘 알려질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자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시켜서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녹차인데 녹차 같은 경우에는 보성 하동 이쪽이 유명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보성의 녹차밭인데 보성 같은 경우에 녹차가 특산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차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녹차 자체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제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 우리가 남해, 사천, 진주를 예로 들어서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지역 상품의 브랜드화, 우리 특산물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정 장소 상품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지역 축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역 축제를 예로 들어서 지금 두 가지 지역 축제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자, 남강 유등축제가 왜 특정 장소를 상품화 시키는 거냐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남강과 진주성이라는 특정 장소를 기점으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장소, 진주에서 지역의 유명한 특정 장소를 상품화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진해, 우리 경남 진해에서 주관하는 군항제라는 축제입니다. 자, 군항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철도로 쓰던 길을 현재 안 쓰게 되니까 거기에 벚꽃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특정 장소를 상품화해서 사람들을 오도록 하는 지역 축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자,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은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 했죠, 그죠? 자, 종류 세 가지 봤습니다. 아까 지역 그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예시, 제가 남해, 진주, 사천 이렇게 세 가지 예로 들었었고 지역 상품을 브랜드화하는 예시, 자, 우리 남해 유자, 그 다음에 보성, 녹차 이런 식으로 지역의 그 자체 혹은 지역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특정 장소 상품화, 우리 지역 축제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앞에서 유등축제와
진주유등축제와 진해군항제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 그 자체, 지역 상품 브랜드와 특정 장소 상품화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 격차 완화 정책까지 해서 저희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방안 세 가지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사회복지제도, 두 번째 적극적 우대 조치, 세 번째 지역 격차 완화 정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사회복지제도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했죠. 그죠?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했고, 자, 적극적 우대 조치 예시 두 가지 들었습니다. 여성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더 이상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두 가지 지역격차 완화 정책에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 뭐라 했죠? 혁신도시 설명드렸고,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그 자체나 상품 브랜드와 또는 특정 장소 브랜드와 등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 불평등 현상과 그 현상의 해결 방안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기출 문제 두 가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8년 고1 11월 통합사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제가 추출해 온 겁니다.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순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태아의 뇌 기능을 저하시켜 소두증을 일으킨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는 방충망을 살 돈이 없는 빈곤층, 하수처리 시설이 미흡한 지역,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저소득 국가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건강 불평등 현상은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우리 불평등 현상 두 가지 나왔습니다. 뭐죠? 여기 옆에 적어놨죠. 경제적 격차와 공간 불평등, 이렇게 불평등 현상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 격차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저소득 국가, 즉 소득이 없는 국가의 빈곤층이나 또는 시설이 미흡한 지역,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국가에서 좀 더 지카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공간 불평등.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지역이 있죠, 그죠?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즉, 지역에 따라서 공간 불평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취약한 지역은 지카 바이러스가 더 확장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 불평등이나 경제적 격차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화 등 일상생활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특징을 지난번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서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읍부터. 자, 기읍. 사회 계층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여기 저소득 국가, 경제적 격차라는 측면을 알 수 있죠, 그죠? 경제적 격차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복이죠, 그죠? 자, 니은. 공간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왜? 여기 보시면 공간 불평등,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지역, 공간 불평등이 보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 불평등이 지금 보시면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죠, 그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 맞는 보기입니다. 자, 디귿. 선진국에서는 건강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자,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미국,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주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률이 달라지는 등 건강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에 틀린 보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 건강 불평등 문제는 개인의 의식 개혁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 이것도 틀린 보기죠. 왜? 건강 불평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경제적 격차라든지 공간 불평등의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사회 불평등은 개인의 의식 개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난 수업 시간에 말했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식 개혁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리을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읍과 니은이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추진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 공공기관 및 각종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다양한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 가를 완화해야 한다. 자, 여기서 가는 뭘까요? 공간 불평등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우리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주요 공공기관 시설들이 몰리는 현상이 공간 불평등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불평등인데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 생활 환경에 힘써 공간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가 보기에서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공간 불평등에 관한 내용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세대 간 차이에 따른 갈등, 공간 불평등이랑 맞지 않는 보기입니다. 자, 2번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이것도 공간 불평등이라는 관련 없는 보기죠. 자, 3번 성별에 따른 선입견과 편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불평등이라기보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자, 4번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 이것도 공간 불평등이랑 관련 없는 이야기죠. 그죠? 자, 5번 지역 격차에 따른 공간 불평등 현상. 네, 지역의 격차에 따라서 공간 불평등이 현대 사회에서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5번이 맞는 보기입니다.